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국어 성적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죠. 네. 그리고 약간 역설적이네요.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국어 성적을 떨어뜨릴 수 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순이 있습니다.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국어 성적이 떨어지나? 그 좀 이상한 일이죠, 그죠? 초자연적 현상 같기도 하고, 네, 참 이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방법이 있어요. 국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국어 성적을 막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뭐 당장 안 떨어져도 장차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예,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부제는 뭐냐면 당신의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국어 성적이 어째서 오르지 않는가? 뭐 과외도 하고 학원 다니고 뭐 그것도 부족해서 인강도 뭐 곁들여서 듣고 EBS 수능 특강도 열심히 풀고 막 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막 수업 시간에 눈에 불을 켜고 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적어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 그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국어 공부의 핵심 요소가 뭔지 이제 그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 과목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뿔이죠. 원뿔. 네. 자, 이 원뿔을 왜 갖고 나왔냐? 수학 시간도 아닌데. 자, 이 원뿔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원뿔 그림을 갖고 나왔습니다. 국어 공부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초등학교 때도 그 문법 관련하는 내용도 배우고 또 그 동시라고 해가지고 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해서 이제 소설도 배우고 뭐 다 배워요. 주장하는 글 해갖고 논설문도 배우고 그 설명하는 글 해서 설명하는 글도 배우고 설명문이죠. 이거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비문학, 뭐 독서 이렇게 화법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죠.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한글부터 배우는 거죠. 한글부터 배우면서 자음, 모음 배우고 문법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하는 말을 가지고서는 뭐 기분을 추측해보기. 이거는 우리 간접제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다 배워요. 시도 막 심상, 막 운율감, 이게 노래와 같은 느낌을 알기,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오면 어떨까요? 중학교에서는 이제 이야기라고 안 하고 소설 이렇게 배우죠. 시는 동시 안 하고 이제 어떻게? 현대시, 고전시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문법도 이제 막 음운 변동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뭐 달라질까? 똑같지.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역시 문법 배우고 설명문 배우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배우고 왜 고1 얘기를 하냐면 고1은 이제 국민 공통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여기는 이제 9학년인 10학년인가요? 9학년 맞나요? 그죠? 아닌가요? 6학년하고 중3하고 해서 9학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1이니까 이제 10학년이죠. 자, 10학년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국민 공통 과정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국어 과목이라는 건 마지막으로 배우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국어 상하 그다음에 지금은 국어 1, 2 뭐 이렇게 배워요. 자, 이렇게 해서 국어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고2, 고3은 뭐냐? 요거는 심화 과정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그냥 만든 말이 아니라 이 교육과정 그 맵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심화 과정. 자, 그래서 이 고1 국어까지 이 학생이 이 국어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배웠다. 잘 배웠다고 보고 전혀 잊어먹지 않았다고 보고 또 시험을 통해서 잘 익혔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고2, 고3에서는 자, 그러면 니들이 배운 거를 활용을 해봐. 막 어려운 작품도 좀 보고 처음 보는 작품도 줄 테니까 한번 뭐 비교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 이렇게 출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고 실제로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고2, 고3 올라가면은 막 국어 성적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그냥 막 설이 맞은 것처럼 떨어져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거의 안 해주시죠. 학교에서도 뭐 안 해주시고, 예, 또 학원에서도 잘 안 해주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국어 성적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국어 공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 국어 공부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짠. 자, 하나는 뭐냐면 형식이에요. 형식. 그다음 하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을 빌려서 쓸 것이냐 이거죠. 그죠? 자, 우리 문학으로 치면 이 내용이 이제 어떤 정서 같은 게 되겠죠? 보편 정서. 그렇죠? 설명문 같으면은 지식이나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또 논설문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 이제 이런 것들이 내용 부분이 되겠고요. 자, 형식은 뭐다? 바로 이제 설명문 형식. 그래서 뭐 3단 구성 있잖아요. 처음, 중간, 끝. 그죠? 머리, 가슴, 배 아니고요. 설명문. 그다음에 논설문. 그죠? 서론, 본론, 결론. 논설문. 이런 거. 시의 그 갈래별 특징. 그죠? 또 막 이 소설의 갈래적 특징. 뭐 희곡의 특징.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겼냐. 뭐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갈래 학습. 그죠? 그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두 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내용하고 형식은 서로 약간 상반되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내용은 추상적인데 형식은 이제 구체적이죠. 어떤 그 형식 말 그대로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이 두 가지를 한데 엮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은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도구가 없이 내용을 파악한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내용만 많이 안다?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라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요, 정서가 뭐밖에 없어요. 희로애락, 애오욕, 욕심 부리고,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아프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근데 내용 공부를 그렇게 뭐 따로 막 엄청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죠? 자, 오직 그 형식을 이용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이 됐냐 안 됐냐 이것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른 척합니다. 그냥 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국어 공부를 이상하게 해요. 진짜로.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국어 성적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일단 이 제목이 거창하죠? 국어 공부에서 빠르게 실패하는 방법. 좀 더 빨리 실패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일단 문제만 푸는 거예요. 문제만 풀어. 예, 문제만. 그 예전에 제가 강남의 S여고 하면은 이제 숙명은 아니고 하여튼 이 서초구에 있는 S여고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자사고인 것 같은데. 자, 이 S여고 학생을 가르치는데 집에 가봤어요. 제가 과외선생이니까. 가봤는데 자기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 풀었느냐. 사실 그 국어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 어떻게 그걸 다 풀었냐. 정말 다 풀었냐 했더니 다 풀었대. 그래서 이제 책꽂이를 딱 보니까 책이 진짜 많은 거예요. 문제집이. 거의 이거는 무슨 서점인 줄. 무슨 시리즈별로 다 있고 뭐 정말 그 듣도 보도 못한 책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아봤어요. 책이 너무 깨끗하길래 쫙 뽑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진짜 다 푼 거예요. 정말 와, 이거는 이렇게 다 풀 수가 없어. 이 뭐 맨 앞장에 있는 문제부터 해서 저 뒤에 있는 무슨 뭐 심화 문제까지 다 푼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이 한두 권이 아닌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랬더니 아니요? 이래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몰라?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기본 개념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유법이 뭐야? 뭐 비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뭐 이 시에서는 이게 왜 지금 이 시에서 이 시어는 왜 쓰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너무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막
깨알같이 잘 써 있는 거예요, 필기가. 그래서 이거는 뭐니 그랬더니 자기가 이 답의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래.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 해설지를 잘 옮겨놓는 연습을 한 거죠. 깨끗하게. 색깔 볼펜을 써가지고 되게 예쁘게. 디자인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냥 엉터리입니다, 순전히.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문제집 사는 돈만 엄청 갖다 쓰고 자기 엄마 돈만 갖다 쓰고 공부라는 걸 안 하고 그냥 그 공작 숙제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쁘게. 이 얘기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좀 찔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답을 예쁘게 적어놓는데 이런 학생도 있을 거죠, 그죠? 자,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를 제대로 안 푸는 사실은요, 그죠? 문제를 푸는 척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 어떤 과목이든지 성적이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시간 낭비를 했으니까. 네. 자, 두 번째, 글만 읽는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국어 공부를 못하냐, 뭐 국어 성적이 왜 낮으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애가 어렸을 때 글을 안 읽어서요 막 이래요. 특히 어머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그거를 마치 신앙처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리냐 하면 글만 본 거예요. 그냥 글만. 그 내용 공부만 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글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 글 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수백, 수천만 명 있을 수 있는데 그 글만 냅다 읽는다 해봐야 그냥 그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만 알지 그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냥 글을 읽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언젠가는 이 국어 성적이 오르겠지, 언젠가는 국어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믿고서는 그냥 글만 읽고 돌아다니면 아는 거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는 거는 많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어 성적이라고 하는 건 문제를 풀어서 그 답을 맞추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것이냐, 또 문제를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것이냐, 이 방법론적인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글만 냅다 읽는다? 우리 애는 그러면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애는 글을 많이 읽어서 국어를 잘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엄마들은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그 양재동에 누구 학생을 가르쳤었는데 그 학생은 정말 국어를 잘했거든요. 98점에서 100점을 오락가락 하는데 그 어휘 문제를 잘 틀려서 그 한 문제 잡겠다고 과외를 받은 학생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 학생은 어떠냐면 글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부족한 점이 뭐였냐면 자기가 잘 푸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잘 풀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모른다는 거죠. 이 그 문제풀이 과정을 자기가 잘 몰라요. 그냥 감으로 계속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학생도 어때요? 운 나쁘게 자기한테 안 맞는 지문, 좀 어려워 보이는 지문, 재미없어 하는 영역의 지문이 나오면 틀리기 쉽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글만 열심히 읽는다? 언젠가 오르겠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만 듣는다. 이거 많이 흔한 학생들, 특히 그 대형 강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중학생 때 그 대형 강의 좋아했는데 이 대형 강의에 가면 재미도 있어요. 애들도 많고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말씀도 잘하시고 막 그냥 열심히도 하시고, 그죠? 판서도 막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 실력도 좋으시고요. 자, 그런데 강의를 열심히 듣고 온다는 거죠. 학생이 그냥 잘 듣고 와요. 재밌게. 오늘도 진짜 이 200명씩 들어가는 강의실에서 그냥 빽빽하게 앉아서 잘 듣고 왔다. 야, 나는 이제 성적 오를 거다.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강의만 듣는다. 귀만 즐거운 거예요, 지금. 비문학 어려운 지문을 막 선생님이 쉽게 탁 설명했어. 내가 그 지문 아나? 내용은 좀 들어서 알겠죠, 그죠?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아는 바 없고 알 수 있는 방법 배운 적 없고, 연습 안 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만 들으면 국어 공부에서 빠르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네 번째, 숙제를 안 한다. 자, 숙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숙제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 한다라고 얘기하라고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숙제를 안 했든 못했든 숙제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즉 연습을 안 했다 이겁니다. 연습 부족. 자, 김연아 선수 아시죠? 또 뭐 골프의 뭐 박인비 선수인가요? 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골프도 잘 치고 막 피겨 스케이트 무슨 뭐 트리플 악셀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시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하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 집에 앉아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대충 자기 점프하는 거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귤 까먹으면서 놀다가 점프해서 성공하고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방법을 배워, 그죠? 코치든 감독이든한테 누군가한테 그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자기가 지금 부족한 점이 뭔가 계속 연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 연습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숙제입니다. 그 연습을 안 하겠다. 강의만 듣고 연습을 안 하겠다. 자, 이거는 그냥 그 강의 구경하러 갔다 온 거지. 그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혀.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적게 내줘서 이걸 더 했으면 더 했지. 숙제를 그냥 안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니까 됐어. 잘 배운 것 같아. 요딴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숙제를 안 하는 것도 숙제를 선생님 저는 숙제를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문제만 푸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면은 역시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죠. 네. 또 5번째. 빠밤. 자, 이론 개념 공부를 피한다. 선생님이 참 이거 중요시 여기는 건데. 자, 이론이나 개념을 안 해요. 비유법, 뭐 변화법, 강조법 있는데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 뭐 시의 그 운율 형성 방법 이런 거 뭐 말해보라 그러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게 앉아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공부를 안 해. 그거 창피하지 않나요? 과외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처음에 모를 수 있죠. 처음에 모를 수 있어서 이런 거다 이렇게 알려주면 다음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안 알고 다음에 또 물어봐도 또 모른대. 이렇게 웃어. 아주 뭐 착한 얼굴로 웃고 있어. 하나도 안 착한 거예요, 그죠? 자, 이론 개념 공부를 통해서 국어 공부하는 국어의 글을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요 그 무슨 어디 특정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집에 꽂혀 있는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세상에. 근데 교과서는 설명이 막 친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과서 봐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이 있잖아. 선생님 찾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 아무리 그 선생님들이 나쁜 선생님들밖에 없어도 진짜 막 너무 불친절하고 막 질문 따위를 받지를 않는 인간들만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 또 학원에 뭐 누구 선생님한테라도 찾아가시란 말이에요. 인터넷에 막 그 무슨 저기 네이버 카페 수만위 이런데 가면은 질문 받아주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국어 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한테 질문하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개념이 뭐냐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해. 그냥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그 저번에 내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 세상에 국어의 개념이 있니? 이런 개념 없는 학생이 다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무식의 소치죠. 네,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아니 이것도 학문인데 학문의 개념이 없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시의 이론, 소설의 이론, 설명문의 이론, 논설문의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선생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즉시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성적에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비록 지금 내일 보는 시험에서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몇 개월 후에는 반드시 그게 점수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 Right now. 자, 6번째. 어휘 탐구를 등한시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어휘는 이 개념 어휘도 있고 뭐 이론적인 어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모든 어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겠는 어휘 전부 다. 자, 이 어휘 탐구입니다. 자, 제 학생 중에 제 학생의 남자친구였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은 이제 그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제 자기가 혼자 공부해서 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 정시로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 그 학생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학생이네요. 머리가 좋은 학생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옆에서 좀 지켜본 바로는 머리도 머리지만 무엇보다 이 어휘에 대한 그 갈망이 컸던 학생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학생은 이제 같이 뭐 밥을 먹으러, 대학생이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거나 뭐 술을 마시러 가도 이 지나가다가 잘 모르는 단어가 간판에 나오면 자기의 그 전자사전,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전자사전을 꺼내갖고 쳐봐. 그래서 그 단어가 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생각해봤더니 이게 바로 어휘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그 어휘를 많이 그 챙기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 어휘들끼리의 의미가 이 연결고리를 이어가면서 이게 하나의 체계가 되고 이 학문할 때도 이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과외 수업 해보다 보면 선생님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좋죠, 그죠? 궁금해하니까. 근데 그거를 스스로 좀 알아봐라. 선생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챙겨놓고서는 그냥 그러고 말지 말고 스스로 한번 챙겨봐라 이거죠. 꼭 일일이 뭐 단어장을 만들어서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라도 뭔지 찾아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잘 돼 있잖아요, 요새. 네이버 사전 잘 돼 있습니다. 특히 그 네이버 사전은 표준 국어 대사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자들이 보는 사전. 그러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문제 없이 어휘 잘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어휘 탐구 꼭 챙겨주시고요. 어휘가 영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자, 국어 공부에서 빠르게 실패하는 방법. 자, 7번째입니다. 국어를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한다. 자, 특히 이거는 이제 그 수시를 준비하면서 내신에 열을 올리는 학생들이 벌이기 쉬운 실수죠. 자, 수시와 내신에서는 사실 그 국어를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왜냐면 워낙에 그 선생님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가르친 내용을 서술형이랄지 뭐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 당장 지금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일단은 학교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잘 외우고 있어야 되죠. 아주 막 시시콜콜하게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쌀을 가지고 밥을 하는데 수능에서는 너 밥 잘 지을 줄 아니? 이 그 밥 짓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니? 한번 지어볼래? 이렇게 뭐 밥이 다 됐는데 한번 이거를 어떤지 한번 볼래? 뭐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 내신에서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쌀의 종류를 다 배워봤죠. 자, 그러면은 이 쌀 한 톨을 줄 테니까 이 쌀이 어떤 쌀인지, 어떤 종류인지, 어디에서 난 종류인지, 이게 뭐 외국에서 들어온 종류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종류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고 이 쌀 가지고 밥을 짓는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100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내신 시험에서는 암기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만 외워가면 한 85점 정도는 나와. 뭐 이거면 만족해요? 자, 85점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괴롭지. 매번 다 외워야 되니까,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이 85점 이상, 90점 이상은 뭐냐? 이거는 주어진 그 선지, 보기, 또 비교하는 문학, 다른 문학 있잖아요. 시험 범위 아닌 거,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앞에 나온 것처럼 이론 개념 공부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여러 지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 쉽게 얘기해서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시를 읽을 줄 아느냐, 그 능력을 키워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를 명확하게 보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죠. 따져서. 자,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국어를 암기 과목으로만 여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는 국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죠. 오히려 떨어집니다. 고1까지는 외워서 잘 봤어. 85점까지. 고2, 고3 때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시험지휘에서 자꾸만 우리한테 너 이거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들어는 봤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는 봤냐? 하여튼 자 그래서 너무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하고 암기식으로만 하면 반드시 성적은 떨어진다. 자 다음 마지막 자 스킬을 찾아다닌다 이거죠.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뭔가 아주 그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구공부 여태까지 중1부터 아니 초1부터 지금 고3 때까지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서는 좀 뭔가를 어디서 주워 들으면 내가 참 잘 될 거야. 이딴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저는 이런 분들을 그냥 양아치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양아치 같이 그 무슨 스킬? 이 스킬이 뭐 기술이에요? 기술도 뭐가 뒷바탕이 있어야지 하지. 기술을 폄하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완전히. 예? 뭐 지식적인 배경이 있고 뭐 좀 노력을 해봤어야지 스킬도 생겨나고 자기가 스킬을 뭐 이른바 스킬이 있다 하면 그걸 얘기해주면은 뭐 좀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찾아다니는 사람치고 공부 제대로 한 사람 못 봤고 제대로 아는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자 심지어 이거 갖고서는 그 학생들한테 사기치는 학생들도 봤어요. 꽤 있어요. 무슨 뭐 책 띄는 사람들도 있고 꽤 있습니다. 진짜 그 어리석은 마음을 이용한 진짜 더 어리석고 나쁜 마음들인 거죠. 예, 어디서 지금 사기를 치려고 그래. 자 이렇게 이런 그 얄팍한 태도 이것도 역시 구호 공부에서 빠르게 실패하는 방법이다. 학원에는 돈 벌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문제만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턱대고 글만 읽는 거, 그 다음에 나는 강의만 들으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숙제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연습 부족. 그 다음에 이론 개념 공부를 피하면서 안 하면서 자기는 언젠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휘를 등한시하고 들여다보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구호 공부를 암기식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스킬을 찾아다니면서 게으름을 피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구호 공부에서 반드시 실패하고 무지하게 나쁜 성적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 가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